안녕하세요. UKS 통일코리아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오늘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어려운 시대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소년 시절에 고통스럽게 살았는데요. 제가 5살 먹었을 때 진서라고는 천자책 한 권을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보고 신동이라고 그렇게 소문나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언제부터 공부하는 걸 포기했냐면 7살 먹었을 때부터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제가 7살 먹어서부터 땔감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물론 100% 다 감당은 못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수시로 가서 산에서 불을 뗄 수 있는 거는 다 주워 날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단하게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5살 먹었을 때 천자책 한 권을 외울 정도의 머리가 영특하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피곤해가지고요. 그냥 계속 눈이 감기고 졸려가지고 도저히 글을 못 읽었어요. 아버지가 몇 줄 읽어주고 외우라고 그러면 그걸 외워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다 외우는데 그걸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리 걷으라고 그래가지고 정신 통일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회초리로 이 장단지를 이렇게 때리는데, 이 장단지에서 피가 나도 그거 못 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바깥 출입을 못했어요. 이제 해수라는 기침병인데 아주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밖에 못 나오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낮에는 그렇다 치고 밤에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면은 아버지가 이제 숨이 차니까 따라오지도 못할 거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때리든 말든 그때는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을로 도망갔어요. 저희 집에서 마을까지는 약 한 500m 정도, 500m 좀 넘나요? 한 1000m 정도 되겠네. 그 정도 이제 거리인데, 1000m 정도 내려오면 거기는 이제 신장로라고 그래가지고, 바람 부는 신장로가 아니고 바람도 불죠. 옛날 자갈밭 신장로, 거기에 차가 하루에 몇 대 정도 지나가냐면, 많이 지나가면 한 3대, 가을에는 한 10대도 지나갈 때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대도 안 지나가는 날이 허다하고, 근데 신장로 근처에는 집들이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있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한 8살, 9살 됐을 때 가니까 우리 또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숨바꼭질이라고 하나요? 우리 충청도 말로는 감추기 장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고 이제 밤에 들어가면 물론 아버지한테 이제 다리 걷고 또 맞아야죠. 근데 얼마 때리다가 이제 아버지도 지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게 아마 한 달이나 2달쯤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야단쳤죠.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게 마약 중독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가서 한번 놀기 시작하니까 공부고 다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밤만 되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서 그 아이들하고 놀 생각 그것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년여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한 10살 때쯤으로 기억해요. 근데 어느 날, 거기가 이제 저희가 놀러 가는 데가 신장로가 있는데 약간 경사졌어요. 경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제가 나중에 자전거 타보니까 경사더라고요. 그게 경사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잿배기라고 그랬는데, 잿배기가 이제 우리 고대의 사투리죠. 잿배기에 거기 가면 아이들이, 내 또래 아이들이 한 5명, 4명, 3명 이 정도 되는데, 걔들하고 어울려서 놀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잿배기에 가니까
이제 그 밀대방석을 이렇게 깔고 여름밤에 이제 마을 그 아주머니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되게 이제 뭘 하냐면 라디오 연속극을 들어요. 라디오 틀어놓고. 근데 우리는 라디오 연속극 그런 건 재미없고 아이들하고 이제 막 뛰어놀고 재밌는 거 그런 거 이제 놀이하는데 하루는 가니까 생전 처음 듣는 악기 소리가 나는데 그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구경도 못한 건데 아주 기가 막히게 감미로워요. 그 뭐 악기 소리가. 그래서 그 뭔가 하고 가보니까 웬 청년이 우리보다 그때 제 생각에 한 20살도 안 된 청년인데 한 대여섯 일곱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나 그렇게 잘생긴 미남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물론 이제 지금은 봤죠. 지금 봤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무슨 그 옛날에 무슨 왕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앉아서 뭘 그 악기를 다루는데 그때는 그게 몰랐죠. 저게 뭐냐고 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알고 나는 이제 초등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모르죠. 근데 물어보니까 그게 기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기타. 근데 생전 처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뭐 아주 그냥 굉장히 감미롭고 아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어린 내 마음속에서도 그걸 보니까 그냥 어디 나도 저런 사람이 돼봤으면 하는 게 이제 꿈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 이제 며칠 있다가 한 2, 3일 그렇게 기타 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몰라. 근데 거기서 나보다 2살 더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하고 참 친했어요. 친했는데 걔는 학교를 다녔어.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그 이찬희 씨라는 분인데 그 청년인데 이렇게 막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분의 친척들이 아직 그 고향 쪽에 사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근데 그분이 막 그 밤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타를 치고 그러다가 이제 갔는데 어디서 사는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그 잿배기에 사는 저희 아버지 또래 되는 분인데 뭐 성함은 안 밝히겠어요. 하여튼 이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아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분의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보다 한 4살 정도, 4, 5살 더 먹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하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세 식구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을 내가 왜 잘 아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음력 설 때 되면 세배를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세배를 하러 가면 다른 집은 다 떡이나 뭐 이런 거 주는데 그 집은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1원짜리 그 빨간 뭐 종이돈 있는데 그 1원짜리를 주는데 그 당시 그 1원짜리를 처음 보는 돈이야. 근데 얼마나 그게 좋은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그 집이 세배 가는데 1번이야. 그 당시에는 우리들 보고 누가 세배 오라고도 하는데 음력 설 때 되면 이제 집집마다 세배 다니면서 이제 뭐 떡도 먹고 막 하여튼 시커 얻어먹는 거죠.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근데 그 집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그 1원짜리 돈을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집은 아주 맨 먼저 스타트로 가가지고 1원씩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1원짜리 주는 집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점차 이제 나이를 들면서 그분을 어떤 분이 그 집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북선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북선집이 뭔 뜻인지도 몰랐죠, 그 당시. 근데 부자는 아니고 그냥 뭐 건건하게 살더라고. 근데 그 북선집 아저씨도 그렇게 잘생겼어,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잘생기고 똑똑했어요,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은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워낙 굶고 살으니까 그 마을에 무슨 결혼식 하는 집, 뭐 한갑잔치 하는 집, 뭐 제사, 옛날엔 사람이 죽으면 3년 동안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집 이런 집을 다니면서 이제 떡 그런 걸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얻어먹는 것도 얼만큼 얻어먹냐면 한 번 가면 국수를 한 번밖에 안 줘.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 또 가고 해가지고 한 집에 가서 이제 뭐 하루에 한 3번 얻어먹으면 그걸 자랑해. 우리 국수 3번 얻어먹었다. 그래가지고 뭐 2번 얻어먹었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게 거지인데 그 당시에는 거지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마을에 잔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 다 배 채우는 날이야.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얻어먹고 그랬는데
어느 잔치집을 갔는데 진짜 거지가 하나 왔어요. 거지가 왔는데 그 아저씨가, 이 선생이라는 아저씨가 그 사람을 술 잔뜩 마시고 그 거지를 데려다 놓고 너 주소 성명을 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거지가 뭐 그 정신도 이상한 것 같은 분이야. 근데 어떻게 하더니 막 한문으로 갈겨서 쓰는데 우리도 이제 옆에서 봤는데 글씨를 아주 잘 써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경상도 어디서 오신 분이야. 근데 충청도면 경상도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그 주소를 딱 써놨더라고. 쓰니까 그 이 선생이라는 분 이렇게 보더니 너 이 새끼 간첩이지. 불어 이 새끼 하더니 근이를 그냥 그 거지를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근데 코 이런 데서 막 피가 나고 얼굴에서 피가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그 양반이. 아, 그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저 불쌍한 거지를 그렇게 때려 패는 저 양반이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 그날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 양반을 아주 내가 못되게 본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북한에서 산림계원 그 면사무소 말하자면 그 일제시대, 일본 시대에 주재소라고 그러나요? 그 면사무소에서 산림계원을 하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산림계원 하니까 뭐 이런 사람들 막 나무 옛날엔 다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하는 사람 막 적발하고 그래가지고 인심을 많이 잃었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기다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해방되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도망와서 이 충청도 한 곳 서산 그쪽에 그까지 온 거야. 어떻게 거기 와서 이제 이 양반이 사는데 말하자면 북한 그쪽은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거지를 그냥 간첩이라고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래서 이제 겨우 두드려 패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 양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그 이찬이라는 그 기타 친 사람이.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기서 기타를 쳤냐 그랬더니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양반이 그 외아들인데 북한에서 그렇게 피해나 나가지고 친척도 하나도 없고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을 딱 초등학교를 졸업시켜가지고 이 양반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그 어머니가 막 울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내쫓았어요. 어떻게 내쫓았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누룽지를 만들어가지고 누룽지를 막 보따리다 이렇게 하나 싸서 주고 그 아버지는 자기가 북한서부터 아꼈다는 그 옛날에 만년필이 있어요. 만년필을 딱 그 아들한테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가. 서울로 가서 죽으면 할 수 없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성공해가지고 돌아와. 이 남한 땅까지 와가지고 너 하나 있는데 나 여기 농사도 별로 없고 여기서 이제 겨우 먹고 사는데 너를 진학시킬 형편이 안 되고 여기서 너를 데리고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모든 희망을 걸 테니까 너 가서 꼭 성공하고 돌아와. 이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2월 달에 졸업하나요? 2월 달에 졸업하자마자 그 서울로 내쫓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찬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그 당시는 서산에서도 서울 가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그 홍성까지 와서 홍성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까지 간 거예요, 친구가. 가가지고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 서울역 옆에 가면 옛날에 그 돌로 이렇게 사자 무슨 그 뭐 이렇게 말 이런 거 해놓은 그 석상에는 조그만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그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제가 처음 서울 갔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가서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 가서 걔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밥 먹고 자는 게 우선이에요.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그 서울 가서 성공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염없이 있다가 이제 저녁에 그 서울역으로 이제 자러 들어갔는데 서울역에서 이제 그 깡패들이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서울역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나는 그 친구의 한 10배 정도를 더 고생한 사람인데 서울역에서는 막 엄청나게 두드려 패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오늘 시간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